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극심합니다.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인 응암동 주택가를 둘러봤더니 호우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한 곳이 많았습니다. 호우 경보 발령됐어도 물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타야 끼우지. 이게 안 차면은 물이 안 저기 하면 이거 끼우면 다니기 복잡하니까 안 끼우죠. 코로나19 장기화에 장마까지 겹쳐 건강관리에도 비상입니다. 장마철에는 오른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져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긴 장마철 건강관리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주말 사이 양천과 은평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늘어 10일 기준 양천, 은평 누적 확진자는 141명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 예보가 있어 긴장감에 늦춰선 안 되는데요. 2년 전 침수 피해가 크게 났던 응암동 주택가 일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손성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지난 주말 응암동 주택가. 물막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둘러봤더니 물막이판을 지원받은 10집 가운데 겨우 한 집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급하면 막혀. 근데 아직은 급하지 않았으니까 안 막은 거죠. 장마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호우경보도 여러 차례 발령됐는데 사용한 흔적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막이판에 먼지가 뿌옇게 앉을 정도입니다. 호우 경보 발령됐어도 물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타야 끼우지. 이게 안 차면은 물이 안 저기 하면 이거 끼우면 다니기 복잡하니까 안 끼우죠. 물론 물막이판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찰까 봐 며칠째 물막이판을 현관문에 대놓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일주일 정도는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데 혹시라도 이제 비 많이 오면 물이 넘칠까 봐. 물막이판은 말 그대로 물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장치입니다. 도로 위에 물이 역류해 집 안으로 들어찰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 등에 설치하면 효과가 큽니다. 특히 불광천 주변 응암동 주택가처럼 노면이 주택지대보다 다소 높은 경우에는 더 필요합니다. 강도가 센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그 노면수가 지금 미처 처리가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면수가 되게 지금 현관이라든지 창문이 높지가 않을 경우에 아마 10cm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비롯되어 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는 허리로 원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판을 빼놨다가 비가 오면 설치해야 하다 보니 이용률이 낮은 상황. 관심을 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건데요. 잠깐 동안에 이제 순식간에 들어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넣는 게 맞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언제든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미리 준비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집중호우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인 양천구와 은평구에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평소 산책을 위해 찾는 안양천 등 하천이 비로 인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있죠. 시설물 곳곳이 침수됐는데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시설물 복구는 힘들 전망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나무의 윗부분만 겨우 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지 반나절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하천의 수위는 높습니다. 이곳 안양천의 경우 평시 수위가 4m인데 현재는 6.8m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10년 거의 30년 살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목교까지는 옛날에 한번 조금 거운 찬 적은 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장마가 시작된 1일부터 현재까지 양천구의 누적 강수량은 312.5mm. 특히 지난 3일에는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에 하루 동안 1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안양천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른 9.6m까지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체육공원 등 하천변 시설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안양천의 진출입로 15곳이 모두 막힌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나오는데 못하니까 힘들죠. 건강상 이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이 아랫부분만 막혀있네요. 안양천은 양천구를 포함해 9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나고 있습니다. 총 하천 32.5km 중 양천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5.4km. 한강과 가까운 하류 지역에 있는데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하천 주변은 물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상류, 여기가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류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상류 지역에서 방류하는 물이 하천을 통해서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멈췄더라도 하천 가까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천의 물이 급속히 불어나면 사람이 신발 정도만 잠기면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시설물 복구는 힘들 전망. 행정당국은 장마와 태풍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하천변 산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50일 가까운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강수량을 불문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있는데요. 장마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알아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에 긴 장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흔히 장마철에 주의해야 될 병이라 그러면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설사병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위생이 좋아져서 이런 균들보다는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또 장마철에는 의외로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낮에는 더운 반면에 새벽에는 꽤 쌀쌀한 데다가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복숭아나 수박 같은 여름 과일들이 당뇨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하고 습도 유지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장마철에 통증이 심해지시는데요. 이는 장마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서 관절 부위의 염증이 심해지고 부종이 악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방에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틀어주시고요. 핫팩이나 전기방석 등을 이용해서 관절을 따뜻하게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장마철은 습기가 높고 곰팡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외출하신 다음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하시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피부질환 예방이나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는 식품 변질 위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식중독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물을 꼭 끓여서 드시는 거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흔히 여름 되시면 냉면, 육수, 빙수, 얼음 이런 시원한 거 많이 잡수시는데 이런 것들은 꼭 끓여서 그다음에 식힌 다음에 얼리시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들, 우유라든가 치즈, 육류, 생선, 조개류 등은 반드시 5도 이하에 냉장 보관해 주시고 냉장 보관하셨다고 오래 두시지 마시고 3일 이내로 조리해서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식재료에 따라서 도마를 따로 사용해 주시고요. 조리한 후에 소독을 꼭 도마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식재료는 가능한 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해 주시고 끓는 물에 1분 정도 가열한 다음에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지켜야 할 위생 수칙인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는 집안 환경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네, 요즘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요, 집안의 곰팡이라든가 집먼지 진드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집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날 때마다 이불, 옷 같은 것들은 햇볕에 말려주시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햇빛이 안 난다 그러면 제습기나 에어컨으로 집안의 습기를 제거해 주시고 수치나 양초 등을 이용해서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안이 너무 눅눅하다 싶으시면 보일러를 한 3, 4일에 한두 시간 정도 돌려주셔서 습기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장롱이나 신발장 같이 습기가 차기 쉬운 곳에는 제습용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햇볕에 빨래 말리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코로나19에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우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울감을 해소할 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우울증이 잘 생기시는데요. 우리 몸은 햇볕이 눈에 들어오면 잠을 깨게 하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히스타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고 햇볕이 없을 때는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내는데 이런 잠을 깨게 하는 호르몬은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장마로 인해서 장기간 햇볕을 못 보게 되시면 당연히 각성하는 호르몬은 나오지 않아서 기운이 없고 몸이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또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몸이 처지시는 거죠. 이런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울증이 식욕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런 장마철 우울증은 오히려 식욕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장마철 우울증은 흔히 두통이나 위장통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햇볕을 많이 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나면 바로 바깥에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햇볕을 쬐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색의 강한 전등빛,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것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 15분 정도 쬐주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아침에 수영이라든가 요가,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낮잠은 생활 리듬을 깨트리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음식 중에서 이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우울증을 좀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라든가 귀리, 우유, 두부, 된장, 대두, 또 칠면조, 치즈, 연어, 달걀, 쇠고기 같은 것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커피나 술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도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식단의 변화를 줘봐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가까운 분들과 안부 전화하시면서 함께 극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봅니다. 주말 사이 양천과 은평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명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가련 이동에 사는 해외 입국자와 진관동 거주자입니다. 가련 이동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인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진관동 거주 확진자와 양천구 확진자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3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천구와 은평구는 확진자의 집과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준 양천, 은평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1명입니다. 양천구 의회는 상임위원장 1석을, 은평구 의회는 상임위원장 2석을 채우지 못해 아직도 원구성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양천구 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급기야 원구성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냈죠. 기초의회의 지각 원구성과 파행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의 조현수 교수 연결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의회와 양천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원구성 파행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기초에서는요, 지금 그 나타나는 파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동일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중앙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유사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중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것이 중심이고요. 기초는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의회에서 결의해 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의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 중앙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을 구성을 빨리 하고 지역의 민감한 사항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 대립이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 효과는 뭐냐 하면 의결을 갖다 해주거나 원구성을 안 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무를 갖다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그런 배신과 같은 또 다른 이런 그 모습을 갖다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양천구의회의 경우 부의장으로 선출된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당이 독식한다는 반발부터 같은 당 내 감투 싸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긴 져야 할 텐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대립이 이 다수 당이 된 의원이 많이 나온 그 당이 있고 적게 나온 당이 있는데 실제 이 원 구성을 갖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언제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한이. 물론 기한이 안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다라면은 사업은 있는데 중요한 그 지역의 사업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이라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지역은 시급한 것들이 많아요, 지역에. 즉 우리가 막 직접적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고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지역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원내 다툼에 의해서 부의장직을 갖다 수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직을 갖다 위원장의 역할을 갖다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을 갖다 불이행한다는 것과 함께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복지의 부분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걸 갖다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어떤 의장직, 부의장직을 이렇게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갖다가 원의 구성을 가지고서 보직을 가지고서 그 초점을 둘 건지 아니면 그 초점을 지역을 보면서 하는 건지 이걸 좀 인식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네, 과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파행 책임에 통감을 하고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도화돼야 하는 방향이 낫겠습니까? 네, 지금 파행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룰은요. 유노동, 유임금이고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근데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 어떤 역할을 하라 그랬는데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역할을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기초의원님들도 자발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걸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정말 몇 월 며칠까지 이 원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어떤 규정화된 게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떤 이 보안 장치가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역 곳곳에서 들립니다. 의정 활동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 달에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로 1,760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인상이 이루어지면 수도요금이 9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얼마 전 은평 불광동에서 발생한 맹견 개물림 사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은평구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반려동물 주인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에티켓,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등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맹견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